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하는 채널을 보거나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은 거대한 고평 6호, 70층의 불을 연결하여 100m 범위의 모든 것을 태운 이야기를 계속 탐색해 보겠습니다. 헬기가 표적 범위에 막 진입했다고 비난했는데 일본은 이미 연기와 불빛을 보았다. 중심에서 구해의 언니의 모식 흔적은 헬기 안에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조종사의 공포성이었다.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촬영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그들 중 어느 한 명이 격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블루헤드 카메라는 카메라를 광각에 겨누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이 줄곧 조종사를 달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들은 싸우고 있다. 아무도 하늘의 고추잠자리, 카메론 씨의 기적 같은 생존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 작은 일본 도시는 마치 거울처럼 방송국 사람들을 일터로 날아오르게 했다. 그는 방금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다행히도 나는 용감하게 이곳에 와서 나의 두 남자가 차가운 땅에서 좌충우돌 달리기 게임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파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사람들은 지리멸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붕괴될 것이다. 얼음곰 3마리와 얼음곰 4마리가 작은 단체를 이루어 측면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쉬쉬하며 붐비는 녹색 거미에 대항하기 쉽다. 그들 위 기술은 구대 흉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락 스킬판을 가지고 바둑판을 치는 것이 여전히 우선적이다. 줄을 그을 때마다 3배의 힘이 있으니 바나나처럼 그들을 베어도 된다. 그들은 총알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머리에 쏘았다. 그들의 총알은 두 번째 줄에 명중했기 때문에 모든 총알은 그들의 이마에 명중했다. 지상 정세를 통제하기 쉽게 시종 공중 주도권을 장악하다. 새들은 몸에 착 달라붙어 날개를 단 동물의 사진을 공중에서 두드려 마치 하늘에 떠있는 쓰레기 더미처럼 흩어졌다. 백호는 자신의 산더미처럼 쌓인 전리품 위에 날개를 펴고 서서 쉰 고함을 질렀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경배한다. 그 곁에는 고슴도치와 자유롭게 공격을 펼치는데 잠시 후에는 조용해졌다. 더 이상 야수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장면이 연방 전역에 방영되었다. 호아스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그만두고 몰입해서 싸우는 야수들의 전투를 지켜본다. 대소없이 유명한 대형 사건의 야수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목격하면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아래 전투에 더욱 긴장을 고조시킨다. 카메라맨은 입을 덧 붙여 말했다. 잠시 후에는 이 도시가 완전히 힘으로 부서질 것이며 도시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두 진영의 싸움에 이해가 안 된다. 왜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가? 적을 찾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왜일까? 그들은 왜 자신을 공개하며 적군 속에 숨어있는 연꽃이 될까? 발령력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못한다.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분노가 가득하다. 이때들은 어떻게 자신의 첫사랑을 죽이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의 아름다운 여인을 가진 남자가 이렇게 미련 없이 죽이는 이 비열한 무리를 용서할 수 없다. 오늘 연꽃은 어떤 야수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방송국이 전투를 주시하고 있으며 전투가 점점 긴장되면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 도시의 소방서장은 우리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들은 기병 때의 생존자들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초월적이고 야수로 훈련된 초월적인 군대의 이름을 불렀다. 방송국의 가족들의 관심을 끌지 않지만 기자 뒤에 있는 풍경은 완전히 다르다. 보통은 원숭이 떼와 푸른 늑대가 있으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를 떠난다. 기자는 현장에서 보도하고 있다. 믿기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 사람들은 야수들에게 호위되어 도시를 떠난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많은 야수들이 방해한다. 사냥감인 인류를 쫓던 야수들이 현재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마침내 최후의 전투에서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 알게 된다. 야수들이 여기 나타난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소리치거나 토로하지 않고 함께 도시를 떠난다. 방송국에 전해진 소식은 곧 연방의 최고 지휘관에게 도착했다. 사령관은 상황을 확인했다. 대비대 팀이 도시 주민을 보호하는 메부다이산의 야수인지 확인을 받지 못했다. 어수선한 회의 테이블에서 소곤소곤 속삭였다. 결국 대산의 고인무 이수는 아직 3단계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 파괴적인 야수 기한은 4단계에 이르렀다.
잠사장은 종업원들이 그다지楽관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쌍방의 실력은 현재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한 개 등급만 있으면 이미 정력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보호하든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 한 이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방법을 강구하여 이 새벽갈매기를 죽였다. 그 새벽갈매기는 아직 알을 낳을 겨를이 없었다. 그것은 언제든지 돌아올 것이다. 당시 잠보스는 사람들에게 큰 산에 안개가 낀 이수가 현재 가장 강한 이수라고 일깨워 주었다. 이것은 인류의 편에 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도 철수하지 않을 구멍이다. 로켓은 이미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역 탄두는 이번에 여러 차례 개조되었다. 위력은 이전의 뇌보다 몇 점 더 맹렬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더 이상 그 임신한 버드나무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슈퍼히어로를 한데 모으라고 명령했고 보스는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활력이 넘치기를 바랐다. 그는 키아가 이 전투에서 진 것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류 측은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즉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버드나무를 공격했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했다. 그도 그곳에 있었다. 당시 그는 어떤 위험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이손의 임무를 파괴하고 싶었다. 나는 그가 이제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버드나무를 긴장하게 쳐다보고 희망을 버드나무에 걸 수밖에 없다. 오쯔위와 오천의 전투는 쌍방이 끊임없이 적의 무기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장된 단계에 처해 있다. 버드나무 잎 칼로 가득 찬 상처를 풀어낸 3번 날칼은 날개로 만든 사제 방패 속에 숨겨진 괴물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고 오자의 공격을 막아낸 뒤 날개가 갑옷처럼 단단했지만 이내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마치 빛 옥수수처럼 보인다. 비록 고개를 들어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폭발하여 전 지역을 밝게 비추었다. 안에 있는 버드나무 자체도 흐릿한 곳이 있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어렵다. 이래서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약점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 아직 이 탑이 최고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엔지오 투듀는 파괴적인 짐승의 얼굴에 뿌리를 박았지만 그의 입은 격렬적인 버드나무의 목소리를 가리는 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네가 나의 약점을 분명히 보는구나. 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말하는 동시에 그가 계속해서 유럽인을 공격하여 가루가 퍼져 안개처럼 날리지만 본질적으로 사상자를 일으키지 않았다. 네 개의 눈이 멍청한 어린애를 응시하며 이를 흉내낼 파격적인 공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눈빛은 곧 그 높이 떠있는 화염 구체들을 쳐다본다. 거의 소리내어 말할 것처럼. 나무 뿌리로 한 공격은 단지 속임수였다. 유우가 어린애에게 속인 걸로 퍼뜨릴 수 있는 속임점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수행품의 기술은 나도 알아. 너만이 아니란다. 알았지. 유가 몇 가지 흥분된 기술만 가지고 여기서 전투에 나서려고 하는 건가. 이제야 그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지했다. 우리 편을 위해. 화염구체들이 점점 커지고 빠르게 떨어져 유럽인 쪽으로 몇 순간 만에 불타고 자르는 불길로 그의 몸을 가르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변화를 주는 공격은 몸 외부에 철방울을 찍고 피를 흘린다. 유럽인이 우리를 덮쳤다.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누가 생각했겠는가. 말을 마친 후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즉각 연기가 짙어지고 열기가 고조되었다. 화염 변신으로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기술들은 누가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 그가 벽 뒤로 숨어있는 유럽인을 몰래 찾는다. 그는 자신이 화염 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전에 닿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일 뿐이다. 웃긴 일이야. 너는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없어. 화염의 공격이 시작되자 15번이 안 됐는데 유럽인이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왔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마라. 너는 어이없게 그의 머리를 따라가며 놀랍게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무 뿌리로 만든 견고한 모습으로 괴물의 가슴을 관통하였고 그것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입에서 피를 토해냈다. 유는 이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것을 필요로 하였고 그는 복부와 나무뿌리 손을 통해 그것을 잡아내었다. 그것이 항상 찾아다니던 것들이 공중으로 발사되었다.
그의 몸은 온전히 상처 입었지만 유럽인은 여전히 그의 영혼에 힘이 가득 차 있었다. 화면을 통해 본 것과 같이.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판다를 잃어버렸다. 유럽인은 분노하여 자신의 긴 다리를 펼쳐 모두를 놀라게 했다. 뮤가 공격하려는 것을 뒤집으려고 하며 그가 쉽게 그의 머리를 놓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공격으로 괴물의 공격에 저항했다. 유럽인은 후퇴하여 몇 걸음 다시 물러나 그의 다리를 땅에 붙잡아 자신이 전투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였다. 그의 작동으로 불안정한 상황. 괴물은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뮤가 즐거운 한마디를 날린다. 그것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단호했다. 그가 여기 왔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한번 괴물의 몸에서 뺏어낸 후 그것을 다시 그에게 넘기지 말라. 그 손을 놓지 마라. 판다가 어떻게 철기사의 일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변종 야수의 최고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자면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밖에서 빈둥거리고 싶지 않은지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실자는 원래 소기일시 흑조동물원의 일반 판다 새끼였는데 제1파 영역동물원에서 동물폭동에 의해 폭동된 후 그는 무서워서 도망쳐 동물원을 떠나 자연을 돌아다니며 진심으로 대하고 포옹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사명인 대산에 와서 함께 싸운 형제자매들까지 당시의 생활은 너무 편하고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즐거웠다고 말해야 한다. 주선의 관점은 처음부터 자신이 인간 집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오만하다. 그러나 물론 당신이 플루트를 연주할 때 나는 당신의 예외이며 그의 머릿속에는 작은 사랑만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혼자 싸울 때 귀의 호흡곤란을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영역을 솟구치고 마음을 맞추려 할 때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